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NLP 전략연구소의 박정길입니다. 아침부터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모습, 제가 거기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연구하고 실행했던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아버지 리더십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생각해 봐 주실래요?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지. 그래서 미리 정답 알려드립니다. 미리 정답은 알파 리더십 코칭이라고 미리 정답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제가 준비한 거 한 9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또 리더십 중에서도 코칭 리더십으로 접근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뭔가 조금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얻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 SOS 도움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무조건 두 분씩 짝이 되어서 앉아주십시오. 두 분씩 짝이 되셔가지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분들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아버지 리더십 더불어서 코칭을 하시면요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코칭 중에서도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대박 쉬우면서도 강력한 코칭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다 같이 또래 코칭, 동료 코칭. 또래들끼리 하는 거예요. 정말 윗사람하고 코칭하는 것도 그런데요, 제일 좋은 거 또래들끼리 하는 코칭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끼리도 코칭하시고 또 젊은 친구 만났을 때도 중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수평적 관계 만드셔가지고 둘이 잘 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코칭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코칭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 그러고 코칭을 받는 사람은 고객이라고 그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칭 대화에서 코치와 고객 중에 말은 누가 많이 해야 될까요? 역시 고객입니다. 코칭하는데 코치가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 시험 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코칭 대화에서 코치와 고객 중에 목소리는 누가 높아야 할까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코치는 이걸 알고 고객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또래 코칭.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형제님들에게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또래 코칭 기법으로 오늘 제가 2시간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실래요? 옆에 분 어때요? 오케이. 자, 우리 두 분끼리 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진 사람을 좀 정해주세요. 가위바위보. 자, 오케이. 지신 분들 손 드시고, 지신 분들 오케이. 지신 분들은 손 내리시면서 이기신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그러면 이기신 분께서는 나이 계급장 떼고 아웃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만 요청드립니다. 나이 계급장 떼십시오. 역할 연기하자 이거죠. 형님 역할, 아우 역할. 이거는 왜 하느냐? 두 분끼리 대화할 때, 코칭 연습할 때, 자, 이번에는 형님 순서, 이번에는 아우 순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들이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부터 바꾸자? 역할 연기 잘하는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강의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한 7, 8년 전에 유치원 원장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먹고 유아들한테 리더십 강의 3시간을 해달라고 불렀는데 5세, 6세, 7세 이런 애들 한 50명을 데리고 3시간을 강의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법은 뭐죠? 유아들 만나면 뭐 하면 된다? 놀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었던 그때 제가 유아들하고 과연 놀 수 있을까 이랬는데 막상 판 벌리니까 그죠? 내 안에 잠든 유아성이 나오더라니까요. 막 그냥 나이 딱 떼고 애들하고 막 노니까 그냥 게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끼리 형님 아우님들끼리 제가 준비한 것까지 이렇게 딱 갈 때 두 분끼리 재밌게 한번 노시고, 우리 아버지 코칭,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하는 일은요, 전문적인 일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연습 하나만 할게요. 우리 두 분끼리 오른손으로 한번 딱 잡아보실래요? 오른손? 그리고 왼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을 좀 덮어주세요. 왼손으로. 그리고 서로 마주 보세요. 그리고 입 벌려서 저 따라 하세요.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는 분들은 전기를 쏘아주세요. 전기를. 약속 받으시는 분들은 손 내려놓으시고. 오케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입니다. 윤리가 따라가는데 윤리 중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비밀의 약속입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말 안 하던 걸요, 처음 만난 저 같은 아재한테 초등학교 애들이 말을 해요. 비밀은요, 이겁니다. 철수야, 니하고 나하고 나누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비밀을 지켜줄게.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가 불안해서 안 나오는데 그냥 이 말, 우리 둘이 나누는 이야기는 비밀. 그러니까 이까지 올라왔던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비밀을 지켜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식을 가지고 또래 코칭 가는데, 그죠? 졸릴 틈이 있다 없다? 왜요? 중간에 그럴 때만 되면 둘이서 대화를 시켜요. 중요한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형님이 아우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연습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 예견하자 이거죠. 예견. 뭔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찌되었든 뭔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아버지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지금 지구가 위기입니다. 위기.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견하자고 하는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개의 원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예견. 그죠? 우리 아우님, 형님한테 브리핑. 형님, 예견이랍니다. 시작. 그죠? 오케이. 그죠? 뭔가 먼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뭘 봤다고 바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뭔가를 봤으면 그 다음에 아우님께서 형님한테, 형님, 정렬하랍니다. 시작. 오케이. 정렬한 다음에 뭐 하자? 행동하자. 그죠?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견의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자, 우리 형님, 아우님한테 예언자의 목소리로, 아우님, 희미한 신호를 감지합시다. 시작. 오케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큰 신호는 보지 마십시오. 큰 신호는요, 있는 사람, 국가, 대기업이 합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되죠? 희미한 신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면 항상 이런 어떤 문맥이 있어요. 문맥이.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끼리 두 분끼리 한번 조금만 놀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께서 아우님한테, 아우님, 가정 어떠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아우님이 대답하실 거고, 끝나면 아우님이 형님한테, 형님 가정은 어떠세요? 라고 한번 두 분끼리 나눠보는데, 비밀. 오케이? 시간 제가 많이 못 드립니다. 1분 드릴 거예요. 1분. 하는데 비법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테이블 역동 때문에 무조건 아이 컨택 하시면서. 오케이? 두 번째, 다 같이 엘레강스하게. 그죠? 아나운서처럼, 아우님, 가정에서 우리 아우님 어때요? 라고 일부러 집에서 어때? 이러지 마시고, 오케이? 그러면 성실하게 한번 답해 보시고, 끝나면 아우 같다 형님한테, 형님 가정
어떠세요? 일부러 이렇게, 오케이? 다 같이 역할 연기. 오케이? 진심은 안 담아도 돼요. 진심은 안 담아도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그 내용을 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형님께서 아우님한테 엘레강스하게 아우님 가정 어때요? 하면서 희미한 신호를 한번 말씀하면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고! 자, 못 따셔도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는 희미한 신호를 받습니다. 두 분끼리 이야기 나누실 때 1분 드렸거든요. 편안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아이 컨택 잘 하셨어요? 어색하셨어요? 오케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리더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부탁 좀 드릴까요? 다 같이 편안하게 시작. 든든하게.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대가 아이 컨택을 하든 안 하든 편안하고 든든하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싹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형님들 중에 몇 분들이 아이 컨택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 제 눈에 많이 목격이 되셨어요. 다 같이 찬스. 아, 내가 이걸 잘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조금 전까지 못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 세미나에서 끝나고 나면 그게 조금 더 1%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희미한 신호는 오감으로 잡습니다. 그 중에 1번은 눈입니다. 눈.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애들 상담 코칭하면서 결론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편안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안이 편하면요, 애들이 자꾸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집이 불편하면 자꾸 PC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편안함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감히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눈으로. 두 분끼리 마주보고 3초간 째려보지 마시고 눈으로 시작.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조금씩 가는데 주변에 널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제 짧은 강의의 메인은요, 정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안에서도 희미한 신호들이 돌아다닙니다. 서로 오픈하고 공유하면 할수록 신호는 증폭이 됩니다. 입 다물면 거기도 물론 신호를 잡아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신호는 안 나옵니다. 저한테 기대하시는 것보다 두 분끼리 희미한 신호를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미한 신호가 잡히는데 정신적으로 민첩하지 않으면 그 희미한 신호를 못 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정신적으로 민첩하라 이겁니다. 이작 펄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에서 축하 파티가 열리면 항상 초대받는 1번 미국의 역할 모델 이작 펄만. 무엇으로 유명하냐?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그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에서 영화를 정말 맛깔나게 하는 거 메인 테마 음악입니다. 음악. 누가 연주했을까요? 이작 펄만입니다. 이작 펄만은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지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늘 무거운 이걸 받침대를 들고 연단에 올라가는데 1990년 뉴욕에서 아주 큰 공연을 하는데 공연 시작하자마자 그 조용한 홀에 갑자기 총소리 같이 팅 그러는데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상상을 했던 겁니다. 이작 펄만이 저 육중한 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 된
그 보조기구를 메고 무대를 내려와서 바이올린을 바꿔가겠지라고. 근데 그때 1992년 이작 펄만은요,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진 걸 보고 자기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왜? 지체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작 펄만은 세 줄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했던 책에 예술가는 때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얼마만큼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그죠?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멀리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안에 엄청난 거를 지고 계시잖아요. 그 노하우와 그 경험, 이걸 가지고 연구자들은 그러거든요. 정신적으로 민첩하라. 정신적으로 민첩합시다. 시작. 오케이.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금 괜찮으시면 지금 이런 요청들을 그냥 여러분들께서 수용해 주시면 좋으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왜 자꾸 시켜? 저를 처음 봤는데 저 강사 마음에 안 드네? 프레임이 됐다 강하신 분들은요, 희미한 신호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보니까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정신적으로 민첩한 분들이. 몸이 민첩한 게 아니라 멘탈이 민첩한 분. 어떤 분들요? 경험이 많은 분들요. 목표가 있는 분들. 그래서 정신적으로 민첩하라.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원을 충만하게 하라. 영어가 더 멋있어요. 리소스풀하게 하라는 거죠. 정말 지금의 내 감정 상태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활기차고 막 에너지 넘치게. 자, 우리 형님, 아우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까요? 평소 얼마나 리소스풀 하세요? 라고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아우님한테, 아우님 요즘 평소 얼마나 그렇게 리소스풀 하세요? 하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막 어찌됐든 한번 표현해 주시고, 끝나면 아우 갔다 형님한테, 형님은 요즘 얼마나 리소스풀 하세요? 라고요. 준비 1분 시작. 자, 못다 하셔도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소스풀한 거는요, 몸으로 표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잊지 마시옵소서. 저는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절대 심리 먼저 안 건드립니다. 몸을 먼저 건드립니다. 심신일체. 몸과 마음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비언어적 요소. 다 같이 얼굴 표정, 자세, 제스처, 분위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 표정만 딱 봐도 지금의 이분이 얼마나 리소스풀한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없이도 그냥 일부러 얼굴 표정이 이래 지으면 감정이 따라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 다 같이 언어적 요소.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빠르냐, 느리냐, 음색, 음질, 음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막 이렇게 아버지 학교 하실 때 진짜 신경 쓰셔야 될 게 100만 불짜리 얼굴 표정이라니까요. 그리고 목소리, 역할 연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리소스풀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한 거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 우리 아우님, 형님께서는 아우님을 향해서 어깨를 좀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어깨. 그러면 우리 30초 동안 아우님께서는 형님한테 안마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안마를 하시는데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안마보다 더한 영혼의 축하 위로를 입으로 막, 우와. 그럼 더 중요한 건 안마 받는 분입니다. 지상 최고의 얼굴 표정으로 안마를 받으셔. 30초만. 오케이? 자,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립 서비스도 하시고, 형님, 이야, 왜냐면서 하여튼 제대로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이 더 중요해요. 입이. 자, 그만. 순서 교대. 60배, 100배로 더. 자.
자,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마주보시면서 덕분에 진짜 시원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은 시스템입니다. 같은 시스템. 그래서 감히 저도 교육을 진행하고 때로는 스텝 역할 하거든요. 스텝의 승부수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얼굴 표정과 자세에서 결정이 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 스텝 들어가면 무조건 강사만 바라보고 허리 세우고 진짜 호기심이 넘치는 얼굴 표정 있죠? 이렇게 해서 8시간을 있어요. 근데 막 스텝이 막 중간에 핸드폰 만지고 다리 꼬고 이러면요, 에너지가 다 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그죠? 우리는 형제니까 제 강의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스텝이니까 100만 불짜리 얼굴 표정, 호기심 어린 얼굴 표정을 가지고 허리 세우고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세우면요, 에너지가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뭔가 남들보다 먼저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된다? 큰 신호 아닙니다. 희미한 신호. 봤는데 뭐가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민첩하고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리소스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보기는 봤는데 감정이 다운돼 있으면 이걸 얻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의 제일 중요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정렬, 얼라이닝. 그죠? 그 첫 번째 예견, 뭔가 봤습니다. 바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행동하기 전에 뭐 하자? 정렬하자. 그런 다음에 행동하자는데, 자, 정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공과 변화를 위한 논리적 단계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정렬을 할 때 뭘 정렬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환경은 주변적 요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런 거. 그래서 아마도, 그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환경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겁니다. 이 강의장, 그죠? 어떠세요? 오늘 우리 세미나 강의장, 이 환경, 다 같이 대박. 이러셔야 돼요. 왜 대박이죠? 60자. 100점 받으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환경 어떠세요? 이 환경이 왜 대박이죠? 빨리 아우님, 형님 보고. 그렇지. 그죠? 놀라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다 같이 장차. 그분. 내 인생의 그분일 수 있다니까요. 이분이. 그래서 환경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분들이 만나는 고객들, 저는 30, 40대 뭔가 새로운 후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친구들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문제다,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뭐죠?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부탁 좀 드릴까요? 요거는 3번만 다 같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문제입니다. 문제. 제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시죠? 문제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막 집중해서 문제에 집중하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원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뭘 보고 계시죠? 원하는 걸. 원하는 거에 집중하면 우리 의식은요, 저걸 못 봐요.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엘레강스하게 다 같이 환경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에너지가 너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민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은 뭘 좀 갖고 있으시면 좋으냐? 긍정성, 원하는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거 이거예요. 누구와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환경이랍니다. 옛말에 그러죠.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누구 잘못 만났어? 지금은 친구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사람은 가장
가장 대표되는 환경이랍니다. 옆길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본,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신뢰랍니다. 신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부탁 좀 드릴까요? 나는 형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아우님을 믿을 수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루 종일 옆에 앉아서 지지고 볶고 회의를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그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자본, 신뢰랍니다. 지금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죠? 형님, 아우님 고문하는 시간입니다. 아우님, 저 믿을 수 있어요. 끝나면 아우가 형님한테 형님 저 믿을 수, 이때 잘 보셔야 돼요. 말과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뭐 믿어요. 애들 막 그러거든요. 좋아요. 말은 좋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 얼굴 표정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말과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다 같이 일치. 그래서 형님이 연습할 거예요. 역할 연기로. 아우님 저 믿으세요. 아우가 막 말과 언어와 비언어적이 일치가 되도록 한번 표현해보고, 형님은 진짜 일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일치가 되면, 그죠? 아우가 또 물어볼 거거든. 형님은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 형님이 진짜 일치가 뭔지를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나는 우리, 오케이. 자, 상상에 맡기고. 자, 형님, 아우님에게, 아우님 저 믿을 수 있어요. 시작!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한번 안아주세요. 빨리 서로. 왜 그러느냐? 허그는 리더들의 인사예요. 허그는. 옆길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 삶의 스승은 아버지하고 형이거든요. 아버지하고 형. 아버지는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선배님들하고 똑같은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아버지랑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막 하고 이러면 좋으면 그냥 자동입니다. 남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상태가 좋아지면 다 고귀한 존재로 보여요. 그러면 다 헉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내면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박정길. 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안아주면서 네 아버지는 안아준 적이 있어? 라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를 안아준 적이 있다 없다? 없으셨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번 안아주리라 해가지고 제가 서울 살면서 부산을 강의 때문에 가면 집에 갑니다. 무조건 호시탐탐 아버지 한번 안아주려고. 그런데 진짜 저희 아버님 딱 3마디 하세요. 왔나? 밥 먹자. 자자. 옆에 앉아가지고 한번 안아주려고 막 하는데 맨날 리모컨만 돌리는데 막 그 멀쩡한 채널들이 계속 바뀌면서 틈을 안 주는, 틈을. 한 6개월이 지났나요? 매달 한두 번씩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아주는 게. 추석날, 그 추석은요, 저희 이제 형이 사고를 너무 대판으로 쳐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 있는 거예요. 아주 뭐 그냥 허그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버지도 되게 기분이 안 좋으셨어. 왜? 본인이 그래도 가장인데 추석 명절에 서울에서 아들이 며느리하고 막 이래 데리고 뭐 손자 손녀 데리고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 표정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서울 올라올 거라고 인사하고 쓱 나오는데 이제 엄마하고 형은 다 따라 나오는데 아버지는 안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벽 뚝 보는데 벽에 제 외투가 걸려 있었나 봐요. 저는 빡 나가니까 아이고 외투를 안 가져왔네 현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외투 가지러 가려고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뭔가 핵등물을 하나 얻은 거야. 제 외투를 딱 가지고 정신 상태 봐라 하고 손을 내미는데
이것도 좀 곱게 내미면 어디가 덧납니까? 항상 정신 상태 봐라 하고 손을 내미는데 6개월 동안 숙성이 되다 보니까 정신 상태 봐라 하고 손을 내미는데 손목이 보이더라고요. 옷을 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목을 쫙 잡아 당기면서 제가 아버지를 처음으로 안아주면서 아버지, 형님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참았던 눈물이 빡 터지면서 가라 빨리. 어쨌든 그때 한번 안아주니까 제 아버님이 맛이 들렸나 봐. 제가 부산만 내려가고 이러면 무거운 거 있으면 놔두래요. 부산역에 갖다 주겠다고. 그럼 맨정신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소주 한 잔 먹고 얼굴 빨개가지고 부산역 지하철에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래 무서웠던 분이 왜 그래 귀여운지 막. 안아가지고 머리도 한번 치고 술 그만 부라 하고 또 막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래 만나보니까 우리 아버지 학교의 스태프분들의 승부수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100만 불짜리 얼굴, 이걸 옆에 분들끼리 자꾸 이렇게 오셔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편해졌기 때문에 오늘 두 분끼리 지금부터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사람은 가장 대표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70대 중년에 70대 중년의 여성분께서 쉬는 시간에 저 영국의 젊은 친구가 질문하러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짐을 정리하고 앞을 딱 보니까 저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봐도 알거든요. 앞에 봤을 때 저 나이 드신 선생님이 뭘 좀 도와줄까라고 질문하면 질문에 답하느라고 눈이 딴 데로 가요. 그때 무릎 꿇고 아이 컨택하고 손 보실래요? 손까지 잡고 있어요. 저 젊은 친구가 자기 할 말을 다 했다. 저는 원인을 저분이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리더십은 뭐 조명,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멋진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몸과 마음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런 게 환경을 유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만 있냐, 여자들만 하느냐. 국립생태원 원장할 때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께서 국내 최고의 또 석학 중에 한 분께서 저 꼬맹이한테 시상을 하는데 보실래요? 연출 아니냐고요? 연출이라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출이라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거 저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옵소서. 리더십은 연습을 집에서 하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어디서 해야 되죠? 다 같이 또래들끼리. 교육할 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직장에서 하시고, 교육장에서 직장에서 되면 집에 가서 하시옵소서. 거꾸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 형님. 아니다. 아우가 적기 때문에 아우님, 형님한테 쫙 100만 불짜리 미소로 한번 쫙. 그러면 형님께서도 아우님한테 100만 불짜리 연출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오케이. 아우님 먼저 형님한테 100만 불짜리 미소. 시작.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단순한 겁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항상 하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할 때만 하시면 돼요. 중요할 때만. 그래서 사람은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환경은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얼굴 표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성숙한 선배들 만나보면 그냥 안기고 싶은 그런 분들 계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죠? 정말 단순합니다. 얼굴 표정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 오누이들은요, 험난한 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얘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 험난한 다리를 건너가는지 뒤에 누가 있다? 수호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도와주는 리더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마니또 수호천사가 되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두 분끼리도 혹시나 괜찮으시면요, 그냥 두 분 중에 먼저 한 분이 시작하시옵소서. 1년 동안 아우님의 형님의 수호천사 마니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마니또는 별거 아닙니다. 이래 갔는데 험난한 다리가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러지 마시옵소서. 그냥 돌뿌리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손잡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막 그걸 막 외우게 하고 막 믿음. 환경은 그죠? 특히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 저는 여기에 승부수 거셨습니다. 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대신 말로 하지 마시옵소서.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오케이? 치워주시든지. 얘들은 몰라. 뒤에 수호천사가 있다는 걸. 이게 경험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진짜 저는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 단계에서 그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도와주고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원하는 환경을 좀 생각해 주시면 끝나느냐? 우리 눈에는 또 하나 더 물어봅니다. 행동. 그죠? 근데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행동입니다. 행동.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환경에 맞는 행동이냐 아니냐 이게 정렬이 돼야 돼요. 정렬이. 노래방이라는 환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뭐죠?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없으면 소화기 들고 동영상 찍고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노래방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거기서 책 보고 노래 시켜놓고 둘이 떠들고 막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행동입니다. 행동.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교사 숫자가 제일 많은 두 번째 나라입니다. 교사는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초중 특히 중고등학교 교실 우리 애들 교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죠? 주무시는 겁니다. 애들이 집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죠? 게임하는 겁니다. 정렬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니까요. 몰라요. 이게 그 다음에 능력으로 가는 걸 감히 도전합니다. 새로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아버지 학교가 이제 날개짓 하실 거거든요. 정말 지금부터 아버지 학교에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바람직한 행동,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형님이 아우님한테 물어보실 거거든요. 아우님,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 학교의 스태프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우는 말만 하시면 안 돼요. 말하면서 다 같이 일치. 그걸 한번 싹 표현해 보면서 오케이? 그리고 끝나면 또 아우가 형님한테 형님은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두 분끼리 1분 드릴 테니까 오케이? 역할 연기. 형님 엘레강스하게 질문 고!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견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얼라이닝, 정렬이 필요한데 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가다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Behavioral Identity 막 이래 하면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스태프들끼리 만나면 행동이 통일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표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목소리라고, 제스처라고. 그냥 여기서 천하를 다 가진 그런 역할 연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대학생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 헬조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 언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부터 취업 준비합니다. 스펙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사는 게 좀 재밌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여기서도 취업, 여기서도 결혼, 집 있니? 돈 있니? 차 있니? 그러면서 막 빈부격차 막 갈등을 조장하니까 애들이 저는 연기합니다. 선생님들 만나면 우리 같은 분들 만나면 도전합니다. 우리끼리 만나면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하자고 우리끼리 만나면. 근데 후배들 만나면요 연기합시다. 다 같이 사는 거 재밌다. 저는 진짜 이렇게 고생하다 올라오니까요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도 후배들 만나고 혼자 체면 겁니다. 다 같이 사는 거 재밌다. 일부러 막 사는 게. 그래서 애들이 우리 보고 이야 이렇게 막 도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우리가 먼저 쫄아가지고 그죠? 돈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죠?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게 재밌는지 혹시나 우리가 못 알았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우리끼리 만나면 이렇게 하더라도 애들 만나면 특히 어디 가서 쉽지는 않겠지만요 집에서는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면 집에서는 어려워. 그냥 우리끼리 만났을 때 그냥 일부러라도 사는 거 재밌다 막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죠? 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재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가 그래 재밌는데요? 그럼 아버지 학교 와봐 이러시면 되지 뭐. 그죠?